반갑습니다. 경매 채널 김도현입니다. 이번 수업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경부아파트 물건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도 가끔 64%까지 두 번 유찰되는 아파트들이 나오곤 있는데 이 아파트는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아파트인데도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구서동은 전통적으로 주거 안정 시장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다른 지역이 급등할 때도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고 또 떨어질 때도 거의 떨어지지 않는, 가격 변동이 심하지 않고 인구 이동이 많지 않은 그런 동네인데 64%까지 떨어지는 것은 좀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근데 살펴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도 듭니다. 이제 이 한 동짜리 아파트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물건의 종류는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은 25.6평, 시장에서 제일 잘 통하는 아파트 평형대입니다. 대지권은 7.8평, 토지 건물 일괄 매각입니다. 물건 자체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건 접수가 2018년 6월 20일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8개월 전, 8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초 감정가는 2억 4,400이었다. 근데 한번 유찰돼서 1억 9,520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이 유찰이 됐다는 것은 아무도 입찰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 가격은 우리 시장 가치로 봤을 때는 경매 입찰에서 낙찰받았을 때 이익이 전혀 없다, 이렇게 모든 시장 참여자가 그렇게 판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가격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경매로 낙찰받았을 때 그래도 이익이 있는 가격일 것이다 라는 것이 세 번 유찰되면 바로 딱 느낌이 와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4월 2일 날 1억 5,616만 원에 입찰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유자와 채무자는 같은 사람입니다. 보시면. 그러니까 집주인이 담보로 돈을 빌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 최초 신한은행에 대출을 받았었습니다. 물건 한번 사진 보고 가겠습니다. 왜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된 시장인데도 이 아파트는 두 번이나 유찰됐을까? 보시면 이렇게 한 동짜리입니다. 이렇게 한 동짜리 물건입니다. 위치도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조금 애매합니다. 이게 이제 지하철이고, 이렇게 지하철이 가는데 이게 온천천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온천선 강 건너편, 그리고 여기는 공장이고 임야고 그렇습니다. 즉 개발 확장될 것이 없고, 요렇게 겨우 해봐야 요게 다인, 이쪽은 전부 다 주거지역으로, 또 상업지역으로, 준주거지역도 있을 것이고 상업활동을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렇게 확장될 수 있는데 여기는 땅이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쪽 온천천 건너편보다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지역입니다. 방향은 동향, 그리고 남향, 거의 동향에 가까운 동남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건 현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토지와 건물 일괄 매각이니까 낙찰 이후에 토지 건물 가지고 분쟁할 이유는 없을 것이고, 건물은 22층 중에 10층입니다. 중층으로, 저층은 이제 피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사용승인 96년, 그러면 23년 정도 됐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노후 아파트로 분류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용 면적 25.64, 주거용이고, 기타 별 중요한 설명은 없습니다. 1호선 도시철도 근처에 있고, 대중교통 사정은 무난하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8개월 정도 소요됐는데 경매 진행 과정에 있어서 특이한 이해관계자가 있는지, 우리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리관계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6월 22일
등기 필증 제출됐습니다. 근저당권자 열람 복사 신청, 뭐 특이한 거 없죠. 현황 조사서 제출됐습니다. 감정평가서 제출됐습니다. 채권자들이 교부 청구 제출했습니다. 이해관계인 신한은행이겠죠. 신한은행 권리신고 배당 요구, 그리고 채권자가 이제 변경하면 된 것 같습니다. 채권자 변경. 1순위 채권자 변경이니까 권리관계에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송달 장소 변경 신청, 송달 장소를 좀 변경했다, 뭐 그 정도. 그러니까 낙찰받은 이후에 낙찰자한테 영향을 미칠 만한 어떤 이해관계자의 권리 신고나 문서 접수 내역은 보이지 않습니다. 낙찰받으면 깔끔하게 정리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어떤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소유자가 살고 있는지, 그리고 등기부 등본의 권리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대 현황. 누가 점유하고 살고 있느냐. 집행관이 현장 조사를 가서 현황 조사서를 작성했는데, 자, 거기는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 보고 현황 조사서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조금, 여기 보시면 이거는 법원이 작성한 서류입니다. 전자문서로 이렇게 전산상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한번 보시면 주소가 있고, 그리고 해당 소재지 나와 있고, 점유관계 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폐문 부재하여 안내문에 우편물을 넣어두었으나 연락이 없어 점유 임대차 관계를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전입세대 열람을 해보니까 임춘동이라고 배우자, 즉 소유자의 배우자가 전입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보십시오.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즉 조사해 보니까 임차 내역이 드러난 것이 없다 라고 일단 찍어주고, 그 다음 밑에 나와 있던 설명을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배우자가 전입되어 있다. 그러면 뭐 주인 세대가, 소유자 세대가 살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럼 명도할 때는 소유자 세대, 이제 바뀌게 되면 전 소유자 세대만 명도하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유권 이전을 2000년 7월 15일 현재의 소유자가 매매로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 뒤에 신한은행 대출을 받았고, 또 추가 대출을 받았고, 또 추가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 이렇게 많이 받는 경우는 참 드문데, 조금씩.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 있는 것. 처음에는 뭐 3천만 원 정도 필요했는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필요하고, 뭐 짐작이 가시죠? 예. 계속 한 뭐 6, 7개월에 한 번씩 계속 돈이 필요했다. 어느 날 갑자기 망한 것이 아니라 조금씩 돈이 필요해서 계속 빌리다가 결국은 이자를 내지 못하고 대부회사에도 돈을 빌렸습니다. 대부회사에도 또 추가 대출을 받고, 결국 여기 1금융권에서 대출이 안 되니까 이 이유는 대부회사를 대출을 받고, 이자를 못 내니까 결국 신한은행이 경매에 경매 신청을 하게 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했던 사람이라면 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관련된 기타 세금, 뭐 국세, 지방세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올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은행 대출만 있고 대부회사가 있습니다. 어쩌면 등기부 등본의 채권관계가 복잡하진 않지만 이 상황이 오히려 그 현재 그 사람의 경제적 상황이 더 좋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도할 때 이사 비용은 반드시 책정을 해두시고, 넉넉하게 책정해 두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낙찰 받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이후의 상황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매수인이 인수하게 될 부담.
등기부등본은 보셨다시피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 특이한 권리는 없습니다. 낙찰받으면 모든 것이 말소되고 인수되는 것은 없습니다. 관리비는 연체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등기부등본의 채무 상태를 보면 어땠습니까? 조금씩 금융권의 대출을 빌리다가 결국 대부권에까지 손을 댄, 즉 경제적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그 말은 관리비 연체가 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내가 명도할 때, 낙찰자가 명도할 때 영향을 상당히 받을 수 있다. 관리비에 각종 공과금이 포함인지 아닌지는 한번 관리실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한 동짜리 아파트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전기가 또 별도 나올 수도 있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리실에 연락하셔서 입찰 희망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하십시오. 임차인 없음, 조사된 임차 내역 없다,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전입세대 열람 내역에 소유자의 배우자 세대가, 소유자의 배우자 세대라면 소유자의 세대입니다. 예.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다. 그렇다면 명도 대상자는 소유자 세대가 된다. 소유권을 가진 소유자 세대. 예상기간은 잔금 납부 1에서 한 3개월 정도. 조금 넉넉하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강제 집행을 한다면 대략 300에서 400만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전용 면적 25.7이니까 그 정도 들 겁니다. 이사 합의를 한다면 300만원 이하에서 합의하시면 될 것 같고, 반드시 합의로 명도를 마무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이 물건은 특이한 권리관계 없고 복잡한 인수할 권리 없습니다. 그리고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이기 때문에 물건 자체에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채무 상태가 좋지 않은 소유자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점유권 가져오는 명도 과정에서 협의할 때 돈 때문에 조금 고액의 이사비를 요구한다든가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설득하는 과정에 있어서 돈이 조금 들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 강제 집행 신청까지는, 그리고 개고까지도 갈 수 있는 물건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예상 낙찰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권리관계는 낙찰가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 반영될 것인가, 다음 시간에 예상 낙찰가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예상 낙찰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매도 호가는 어느 정도에 형성되어 있을까? 구서동 경부아파트 바로 보겠습니다. 보시면 동평형대 아파트입니다. 2억 4,500 호가고 있습니다. 2억 4,500 고층이죠. 우리가 10층이니까 광고에 하는 것에 따라서 고층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2억 4,500이 있고요. 그리고 12층 1억 8,500이 있습니다. 이 호가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런 물건은 완전히 그냥 패스해야 됩니다. 1억 8,500, 그리고 2억도 있습니다. 2억 보시면 동평형대 2억 4,500은 물이고요. 2억 5,500, 자, 이 물건도 물입니다. 아까 그 다른 평수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 2억 4,500도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층이 2억 2,500입니다. 고층 중에 2억 4,500 있고 2억 2,500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또 2억 2,500, 2억 2,500. 그러면 여기 중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층임에도 불구하고 2억 2,500. 여기 11층이라고 되어 있죠. 아마 같은 매물일 가능성이, 이 두 물건 같은 매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1층이 2억 2,500. 자, 이 물건이 우리 물건과 가장 비슷한 물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억 3천, 2억 2천도 있습니다. 2억 2,500과 2억 2천, 2억 2천, 중층인데 2억 2천도 있네요. 이렇게 점점 저렴한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2억 2,500에서 2억 2천 정도가 호가로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실거래가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실제 거래는 어떻게 됐을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2억 2천, 2억 2,500을 호가하고 있는 이유가
보시면 이 마지막 거래 12월에 있었던 마지막 거래가 2억 2,500이 됐습니다. 19층이었습니다. 그러면 19층보다는 조금 낮지만 뭐 11층, 뭐 10층 이런 사람들은 이 가격을 보고 나도 최소한 저 정도는 받아야지. 그러다가 급한 사람은 이 500도 떼겠죠. 2억 2천. 뭐 그렇게 형성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뭐 2억 뭐 한 2천에서 2억 2,500 정도. 이 정도가 호가 형성된 거고, 실제 거래가 된다면 이 가격 조금 낮은 어느 범위에서, 즉 뭐 2억 1,500이라든지 그 부분에서 한 2억 2천 정도가 정말 유력한 거래 가능 금액이 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인근 낙찰 사례를 보겠습니다. 인근에 낙찰된 사례가 어느 정도 있느냐. 제법 많이 있습니다. 뭐 아파트가 많이 있다 보니까. 다만 길 건너편, 온천천 건너편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들 중에 어떤 과거 입찰자들이 현재 이 물건의 입찰 예정인 사람들의 생각을 읽어낼 수 있을까 보시면 유사한 아파트를 뽑아야 됩니다. 대단지 아파트라든지 뭐 재건축이 유력하다든지 뭔가 대등하지 못한 조건을 가진 아파트들은 빼고, 뭐 롯데캐슬 이런 것들은 빼고 유사한 한 동짜리 아파트만 뽑아가지고 이런 거 뽑아서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제 이 두 개, 석탑 그레이스빌과 300크라시앙 이 두 가지로 분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보면 하나는 2005년이고 2004년입니다. 전용 면적은 25.7, 둘 다 우리 경매 물건과 같은 물건입니다. 한 동짜리 아파트고 동향과 남동향. 공통점은 둘 다 2차에 낙찰이 됐다는 겁니다. 3차까지 갈 것 없이 2차에 낙찰이 되었다. 그리고 경쟁률은 4대1과 10대1. 이 경쟁률을 보면 단 2차임에도 불구하고 단독은 되지 않는다. 물론 지금보다 몇 개월 전입니다. 작년 8월과 1월 조금 시간은 지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 경기 상황이 급격하게 변화돼서 당시 2018년 8월과 1월과 1월의 어떤 사정과 급격하게 변동해서 차이가 많이 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4대1과 10대1이었습니다. 실거주자들은 교통이 편리한 금정구 쪽 실거주자들은 이 정도의 가격대 한 동짜리 물건이라도 충분히 입찰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투자 목적의 사람도 들어갈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부산이 인구가 350만 명입니다. 350만. 이 350만 명 안에 투자자도 있고 실거주 목적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섞여 있을 겁니다. 그 지역 인구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투자자가 들어갔을 때 이 경쟁자 수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외부 시장에서 유입될 수 있는 시장이냐, 그것도 반영이 되죠. 그러니까 제주도 이런 곳은 좀 더 다르게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감정가가 이랬고 거래 가능이 이렇게 했을 때 낙찰가가 이렇게 형성됐다. 자, 이때 거래 가능 금액 대비 낙찰가율을 계산했고 가중 평균을 구하니까 94.12%가 계산이 됐습니다. 매도 호가가 2억 2천. 자, 2억 2천이면 데이터 낙찰가는 2억 원이 됩니다. 그리고 감안했을 때 이사 비용을 감안했을 때 2억 400 정도. 2억 400. 그리고 상한가를 적용하면 여기서는 2억 하한가만 적용했습니다. 네, 2억 2천. 하한가가 2억 1,500인데 지금 현재 두 번 유찰됐기 때문에 2억 1,500을 적용하면 낙찰받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64%까지 떨어지면 이 물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투자자까지 다 흡수해버립니다. 80%까지는 실거주 목적의 사람들이 많이 보는데 이것이 또 떨어져서 가격이 이렇게까지 내려가면 뭔가 돈이 되지 않을까? 돈 냄새 맡고 입찰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낙찰가는 당연히 올라가겠죠.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64%까지 떨어진 물건은 가급적 상한가를 봐야 됩니다. 현재 호가는 2억 2천과 2억 2,500입니다. 그럼 2억 5천, 2억, 경우에 따라서는 2억 2,500을 적용해서 계산해야만 됩니다. 근데 현재는 이것만 일단 보고 했습니다. 꼭 낙찰 받고자 한다면 이 금액도 고려해 보셔야 될 겁니다. 유력한 낙찰가는 이 정도 금액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예상 비용표 2억 초반대 금액인데, 자, 이 금액을 적용해 봤습니다. 거의 2억 원에 가깝죠. 2억 정도. 이 정도의 낙찰 받으면 취득세는 이렇게 되고, 국민주택 채권, 그리고 등기비용, 이사비용 300만 원은 꼭 반영하셔야 됩니다. 등기부 등본 보셔서 여러분들 이해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2억 초반대에서 정리가 되더라 라고 계산이 됩니다. 자, 이렇게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어서 지금의 물건에 적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권리관계에서는 이사비용 300만 원 정도만 반영하고 예상 낙찰가를 계산할 수 있다. 자, 이것을 여러분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수업을 한 것입니다. 자, 좋아요 클릭, 구독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